자, 스팀 창의사고력 수학 100제. 우리는 3학년 4학년 과정입니다. 그죠? 3학년 4학년 과정이고요. 함께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100제라고 해서 100개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6개월간 진행할 거거든. 6개월. 6개월인데 1개월에 4번씩 수업하니까 총 몇 강? 24강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100문제를 24번 만에 끝내야 되니까 1시간에 몇 개씩? 뭐 4문제 혹은 5문제 요 정도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4문제 풀 때도 있을 거고 뭐 3문제 풀 때도 있을 거야. 어떤 날은 5문제씩 풀 때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영상을 보느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진행할 거고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수업 끝난 문제에서 그 다음 5문제씩 5문제, 5개의 주제씩 예습을 해오는 것을 선생님이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1번부터 3번까지 했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4, 5, 6, 7, 8번 주제를 예습해 오는 것을 숙제로 합니다. 알겠지? 매 시간 예습해 오세요. 문제를 꼭 다 풀지 않아도 돼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야 되는, 의견을 써야 되는 내용에는 자신의 의견을 쓰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들도 좀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을 예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앞으로 재밌게 수업해보도록 하자.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첫 번째 단어는 수화연산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수화연산이라고 하는 단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 과일값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과일값은 얼마? 여러분에게 과일값을 구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뭐 집 근처에 과일 가게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마트나 뭐 시장 이런 데 가서 과일 파는데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저는 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선생님 과일 그게 무엇인가요? 새로 나온 게임 아이템인가요? 저는 과일을 몰라요. 9번. 저는 과일과 과일 가게를 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9번. 이렇게 채팅창에 써봅니다. 왕나연 엄청 많이 봤구나. 그렇게 쓰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응? 홈플러스에서 봤어? 그치.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과일 파는 코너가 다들 있죠. 다들 봤을 거야. 자, 이렇게 과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강건우, 건우가 마이크 열고 직접 읽어줍니다. 건우야. 지혜는 좋아하는 과일을 사고 과일 가게에 들렀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께서는 값이 저렴하고 싱싱한 제철 과일을 고른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며 신선한 과일을 고른 방법을 알려주셨다. 자,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과일을 고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자, 읽었으면 마이크를 꺼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 시윤이, 김시윤. 여름이 제철인 참외는 색깔이 예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것이고 수박은 검은색의 줄무늬가 선명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신선한 것이라고 하셨다. 또 가을이 제철인 사과와 배는 껍질이 다음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김온유가 읽어줍니다. 팽팽하고 광택이 흐르며 무게가 무거운 것이 가슴이 많고 신선한 것이고 겨울에 제철인 감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이런 설명들을 모두 들은 지혜는 어떤 과일을 사야 할지 고민되었다. 좋아,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과일을 고를 수 있는지 여기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 어때? 좀 도움이 되나? 여러분이 직접 과일을 고르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잘 알아두었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과일을 사러 갔을 때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무게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엄마 이런 과일이 신선한 과일이래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지. 안 그래? 여기 있는 과일들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 저는 어떤 과일이 좋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나중에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예전에 그런 문제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고 그때 가서 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뒤쪽 가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읽어줍니다. 누가 읽어줄까요? 김채원, 채원이가 읽어주세요. 바나나 한 송이에는 모두 12개의 바나나가 달려있다. 바나나 한 송이의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할 때 바나나 한 개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나 한 개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지라고 물어봤으니까 채팅창에 본인이 구한 바나나 한 개의 가격을 적어봅니다. 전 얼마라고 생각해요? 예습을 한 친구라면, 아니면 예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00원이야? 400원? 900원? 이온유는, 이온유는 어떡하지?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적당히. 승우는 400원? 시윤이도 400원. 이렇게 생각했어? 자, 바나나 12개지. 하나 400원이라고 해봐. 400원짜리 바나나 12개를 합하면 얼마가 되지? 4,800원이지. 한 송이가 5,000원인데 하나씩 팔아서 4,500원이 되면 이거 적절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한 송이의 가격이 5,000원인데 하나씩 떼서 팔았을 때 가격이 5,000원보다 적어. 그러면 이거 굳이 하나씩 떼서 팔 필요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자,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낼 거거든? 많이 냈어. 이런 문제 많이 풀 거야.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선택하라고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게 될 거야.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 응? 400원을 선택했어. 희성이가 적었지. 어? 희성이가 적은 전 400원이에요. 왜냐하면 세트일 때는 가격이 좀 더 비싸. 진짜? 한 송이가 더 비싸? 하나씩 살 때보다? 묶음으로 사면 좀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물건을 팔 때 한 번에 다 팔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한 묶음을 한 번에 다 팔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묻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한 송이에 400원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합해서 4,8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송이를 한 번에 팔지 않고 여러 개 나누어서 파는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원이라고 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죠. 어, 이온유 안 되겠네. 두 번째지. 두 번째. 지켜보고 있다. 410원? 410원 정도면 5,000원에 가까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뭐 410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5,000원짜리 바나나인데, 이거 12개로 나누면, 그지? 얼마 이거? 416원이고, 나머지가 좀 남으니까, 그럼 410원이 아니라 412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420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반올림해서, 반올림해서, 반올림해서 얼마? 420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지? 5,000원, 한 송이가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2개가 달려있어. 그럼 12로 나누면 한 개의 가격을 대략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한 42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응?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바나나를 사러 바나나 과일 가게에 갔다고 해봐. 바나나를 사러 과일 가게에 갔다고 해봐. 바나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바나나가 여러 개가 있어. 자, 여러분 어떤 바나나 고를 거야? 이렇게 모든 바나나가 다 달려있는 바나나 송이를 고를 거야? 아니면 몇 개 떨어져 나가 있는, 응? 팔고 나서 몇 개 떨어지고 없는 바나나를 살 거야? 응? 저는 다 붙어 있는 바나나를 살 거예요. 1번. 남들이 몇 개 떼서 갖고 간, 몇 개 떨어진 그런 바나나를 살 거예요. 2번. 어때? 여러분이 바나나를 사러 갔는데 어떤 바나나는 바나나가 다 붙어 있어. 12개가 붙어 있고 어떤 바나나는 누가 하나씩 떼갔어. 10개, 11개밖에 안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번 바나나는 팔 수 있어, 없어? 몇 개 떨어진 10개짜리 바나나, 11개짜리 바나나는 팔 수 있어, 없어? 팔 수가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떨어지면 다른 바나나, 남은 바나나는 팔리지 않을 거니까 한 개가 됐든 한 송이가 됐든 5,000원을 받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어떨까? 한 개가 떨어지면, 한 개가 떨어지면 나머지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 그지? 나머지도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어? 12개를 한 번에 팔면, 12개를 한 번에 팔면 편한데, 하나씩 하나씩 떼서 팔면, 여러분이 이번에는 과일 가게, 과일 장수라고 해봐. 과일 장수라고 해봐. 그랬을 때, 응? 이거를 한 번에, 한 송이를 한 번에 파는 게 더 좋겠어?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떼서 12번에 파는 것이 더 좋겠어? 과일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에 파는 것이 좋다? 1번. 12번에 나눠 파는 것이 좋다? 3번. 어때? 과일을 판매하는 과일 장수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거 다 파는 게 좋을까? 12번 떼서 파는 게 좋을까? 12번 떼서 팔려고 12개 나눠 놨는데 한 7개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 남은 5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먹어야 되나? 어떨 것 같아? 한 번에 팔 때 5,000원이라면 12번 나눠서 팔면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 안 그래? 한 번 파는 거는 한 번만 팔면 되지만 12번 팔면 12번이나 팔아야 되니까 이게 더 번거롭지 않아? 응? 그래서 12번에 나눠 팔면 더 번거롭고 일이 많고 팔지 못하고 남는 개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420원 그대로 받지 말고 뭐 420원에 2배 한 800원 정도 받아요. 왜냐하면 12번 팔면 12번 팔면 힘들고요. 힘들고 남는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유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20원을 쓰면 정답, 5,000원을 쓰면 틀려, 800원을 쓰면 틀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쓰든지 금액은 얼마를 써도 좋아요. 대신 왜 그 금액을 썼는지 그 이유를 보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지? 앞으로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할 때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어떤 답을 어떤 답을 찾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그 답을 찾았는지 이유를 잘 쓸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알겠지? 답은 없어요. 어? 그리고 달랑 답만 이유를 쓰지 않고 달랑 답만 적어 놓은 친구들은 다시 이유를 씁니다. 알겠어? 꼭 이유를 씁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써준 세 가지 금액과 이유를 다 써놓습니다. 알겠어?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만날지,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수업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했으니까요. 답만 쓰면 안 돼. 이유를 꼭 써야 돼. 첫 번째, 답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이유가 적절하다면 답이 될 수 있어. 선생님, 전 아직 이런 것이 어려워요. 그런 친구는 선생님이 적어준 답들을 다 적어놓고 나의 생각은 어떤지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 문제로 갑시다. 이번 문제는 누가 읽을 차례입니까? 승훈이가 읽어줍니다. 송승훈. 시에는 여러 개의 사과가 담겨 있는 바구니에서 가장 큰 사과를 고르려고 한다.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큰 사과를 고를 방법을 세 가지 서술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줬습니다. 자, 가장 큰 사과를 고르려고 하는데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찾으래요.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사과를 고르려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 답 중에 그런 답이 있을 수 있어. 어림해서 찾아봅니다. 눈으로 보고 찾아봅니다. 아니면 두 손에 이렇게 손으로 무게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쓴 친구 혹시 있습니까? 이런 것 중에 답이 있다. 2번. 아니에요, 선생님. 전 이런 답은 쓰지 않았어요. 4번. 이런 거 있어? 있다. 2번. 아니에요. 전 이거 쓰지 않았어요. 4번. 자, 어림합니다. 눈으로 보고 적당히 고릅니다. 손으로 비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답이라고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알겠지? 어림해 봅니다. 눈으로 비교합니다. 손으로 들어봅니다. 이거 다 정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 저울을 사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장 큰 사과를 고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사과의 둘레, 길이를 비교합니다. 사과 둘레가 길어. 사과의 둘레가 길면 더 큰 사과겠지. 그렇지. 사과, 평평한 곳에 사과를 놓고 높이를 비교합니다. 평평한 곳에 사과를 두고 높이를 비교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지.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본 적 있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다가 뭐를 여기다 올려. 부어. 부어. 부어가지고 얘를 막 흔들어. 탈탈탈탈 흔들면 이 구멍보다 작은 것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 구멍보다 굵은 건 위에 남지. 이게 뭐라 그래? 그렇지. 채라 그래, 채. 채라고 합니다. 응? 구멍, 큰 구멍, 큰 구멍은 아니지만 어떤 구멍을 기준으로 그 구멍보다 큰 것은 위에 남고 작은 것은 밑으로 빠지도록 하는 이런 채. 채를 만들어서 큰 사과만 남게 만듭니다. 만듭니다. 이게 리을로 볼 수 있겠다. 그지?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비닐봉지에 잡고
놓고 잡았을 때 비닐봉지 윗부분이 가장 적게 남는 것이 가장 큰 사과. 그것도 괜찮다. 응? 그러니까 사과가 크면 클수록 비닐봉지로 감쌌을 때, 응? 감쌌을 때 이 위쪽에 남는 부분이 적을 거라는 얘기잖아. 그치? 오, 좋아. 시원이 아이디어 좋아. 응? 그런 아이디어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방법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물통에다 물을 가득 담았어요. 물을 가득 담아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을 하나 더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과를 하나 퐁당 넣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줄렁줄렁 물이 넘칩니다. 넘친 물의 양은 무엇과 같을까요? 사과의 크기와 같겠죠? 그래서 이 물을 어디다가 어? 눈금 실린더에 넣어가지고 물을 양을 비교합니다. 자, 1번 사과는 얼만큼, 2번 사과는 얼만큼, 3번 사과에 얼만큼 이런 식으로 사과의 크기를 무엇으로 바꾸어서 부피로 바꾸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 자나 눈금 실린더 이런 것들 다른 도구들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큰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똑같은 결과를 똑같은 사과를 골라낼 수 있겠지. 어림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마다 가장 큰 사과를 다르게 골라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이런 것들 누가 하든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하거든. 너무 어렵나? 누가 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좋은 답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어림하지 마. 눈으로 보고 적당히 구하고 고릅니다. 안 돼. 손으로 두 개의 무게를 비교해 봅니다. 우리 손도 잘 무게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저울만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름과 부피를 잰다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저렇게 답을 쓰면 별로 점수를 안 주고 싶을 것 같아. 지름을 어떻게 재는지, 부피를 어떻게 재는지 그 방법을 좀 자세히 적어줘. 알겠지? 어떻게? 둘레의 길이를 무엇으로 잴까요? 구부러지는 줄자로 잽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부피를 어떻게 잴까요? 통에다가 넣고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써주세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 병원 가는데 자가 구부러 그 줄자잖아, 줄자. 완전 잘 구부러지는 자가 줄자 아니야. 아니면 자가 없으면 이게 굽혀지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 얘 둘레를 실로 이렇게 감아서 그 실을 여기서부터 길을 재면 되잖아. 지름은 이게 지름이잖아. 이거 지름을 재는데 굳이 구부러지는 자가 필요가 없잖아. 자와 통을 이용한다? 더 자세히. 어떤 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좋아. 점점 발전하고 있어. 지름과 부피를 재는데 자와 통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자를 이용하고 어떻게 통을 이용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써주시면 됩니다. 좋아. 처음이니까 이렇게 점점점 알아가는 거지. 비만 인구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달쌤이지, 그지? 안경 써야겠다. 수달쌤이니까. 안경. 내가 안경 쓰고 있으니까, 그지? 수달쌤의 안경. 어때? 좀 닮았나?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음, 여기까지 읽을까? 누가 읽을 차례야? 나연이. 나연이 읽어주세요.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인 여성은 전체 여성의 5분의 14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까지 포함한 19살 이상 비만 인구는 전체의 25분의 8로 그 전해보다 증가했으며 그랬으면 그다음에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가윤이 이가윤. 비만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전체 어린이와 청소년 수의 10분의 1을 넘어섰다. 특히 소아 시기의 비만은 성인 시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아기의 비만은 심리적, 그 다음에 끝까지 읽어줍니다. 누가 이걸 찾으냐? 이온유 읽어주세요. 어디요? 뭐라고? 어디요? 어딜까? 용어풀이요? 소화기의 비만은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쳐 이 시기에 얻어야 할 자기 존중심이 등이 결여되는 등 신체적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좋았어. 잘했어. 수업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언제 이름을 부르고 읽으라고 할지 모르니까. 알겠죠? 자, 이 보면은 그지? 수다쌤 꿀꿀이가 형 나도 한 입만 이렇게 돼지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헐 또 먹으려고 이렇게 깜짝 놀란 거지. 그지? 여기 보면 자기 존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자신감 같은 거야. 본인이 막 뚱뚱하고 이러면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 나는 뚱뚱해서 못할 거야. 나는 뚱뚱해서 인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자꾸 쌓이게 되면 계속 자신감 없는 그런 성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성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고, 건강하게, 비만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비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뭐라고 할까 후진국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일수록 비만 인구가 더 많은 것도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면 좋을까? 가끔 이런 비만과 관련된 문제들이 과학대회 같은 데 나와. 과학토론대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비만이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거냐?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늦었어? 그랬구나. 자, 1번 문제 읽어줍니다. 1번 문제 읽지 말고 내가 할까? 아까 256까지 읽었지. 그 다음에 최지우 읽을 차례인데, 지우랑 재민이랑 지환이는 조금 이따 읽자. 다음 문제 읽자. 선생님이 요거 얼른 풀어버릴게. 자,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세 가지 서술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만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 장소가 부족해.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치? 이거 아니고 3이 아니고 2인데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어.
줄어들어. 음식을 빨리 먹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열량이 높고, 그지? 빨리 음식을 먹는 습관 때문에. 후진국이기 때문에 후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 햄버거 많이 먹어서? 햄버거 맛있어? 어? 열량이 높은 음식에 포함시키자. 맛있는 음식이 많아져서. 요즘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또는, 야식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 아니면은, 그렇지.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열량이 높은 음식에 포함시킬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 그리고, 몸에 좋은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지 않아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지?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뭐 하는데? 컴퓨터를 하거나,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좀 읽어줄까? 지우가 읽어주세요. 2015년 비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21억 명이 과체중이라고 한다. 2030년 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2030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곧 오겠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과체중 인구는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약 21억 명인데, 21억 명과 비교해서 비슷할 겁니다. 아니에요. 2030년에는 과체중 인구가 감소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하면 100점, 21억 명 비슷하다고 하면 30점, 증가한다고 하면 빵점. 이렇게 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어떤 걸 선택하든지 선택을 했다면 점수는 똑같아. 대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겠지. 그지?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유가 중요한 문제야. 자, 21억 명에서 미안, 선생님 재채기를 하느라 마이크 잠깐 꺼놨어. 자, 21억 명의 과체중 인구가 2030년이 됐는데 감소했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과체중 인구가 감소했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살 빠지는 약을 개발한 거야. 이용. 그래서 밥 먹고 이 약만 먹으면 살이 안 쪄. 그래서 21억 명의 과체중 인구가 감소했어. 그래서 뭐 10억 명 정도로. 어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21억 명 비슷해. 왜냐하면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못 사는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후진국이 증가하는 인구 중에 비만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선진국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랑 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체온위는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맛있는 음식이 더 많아지고 맛있는 음식 그렇기 때문에 이 맛있는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발전한단 말이야.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맨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생활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40억 명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지? 네가 양식을 좋아하는지 한식을 좋아하는지는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뭔 말인지 알지?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답을 그러니까 점수를 얻는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방법들이 이런 예시들이 이런 내용들이 답이 될 수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칼로리가 없는 맛은 나는데 캡슐로 만들어진 음식. 그렇지. 그런 게 발전된다면 비만 인구가 줄어들겠지. 그지? 자, 지구의 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누가 읽냐면 최재민. 우리들은 각자의 현재 나이를 알고 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의 정확한 나이는 정확히 몇 살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한지원. 지원아, 어디 갔냐? 읽어줘. 누구도 지구의 탄생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대략 46억 년으로 잡고 있다. 달에서 가지고 온 돌을 연구한 결과 그 돌을 약 46억 9천만 년 전에 생겨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랬구나.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오수빈, 수빈아. 한편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1980년에 폭발한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분출한 지 9시간 만에 산들의 모양이 알 수 없게 달라졌고 5개월 만에 커다란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지구의 생성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3번 문제까지 진행을 했는데 못했으니까 3번 문제 이어할 거고요. 4, 5, 6, 7, 8번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예습해 오세요. 알겠죠? 응? 8번 주제까지 예습해 오는 걸 숙제로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